아싸 최고. 쌍따봉들입니다. 쌍따봉. 따봉이 2개. 쌍따봉. 공이다. 얘라 공이다. 얘라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어라. 아들 이거 밤에 덥지 않겠어 양말? 괜찮겠어? 오케이 알았어. 딸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불편할 텐데 해. 네 마음대로 해. 해봐. 불편해 봐야 알지. 편한데? 꽤 편한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타요 타요 배 쏴 쾅쾅 이름 떨친 군함들. 큰 돛을 달고 수많은 병사들이 영차 노를 저어 나아간 고대의 갤리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거북선.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배들을 수없이 침몰시켜 악명을 떨친 유보트. 미국의 승리를 가져다 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등 역사 속에 이름을 떨친 위대한 군함들이 쏴. 철썩철썩 파도치는 거친 바다를 쏴 달려나가는 멋진 군함들. 적을 향해 대포를 펑펑 쏘아대고 쌔 전투기를 날리기도 해. 잠수함은 물속으로 스르륵 다가와 어뢰를 슝. 적의 군함을 쾅 터뜨리지. 세계의 이름을 떨친 군함을 함께 알아볼까? 노를 저어 나가는 고대의 군함 갤리선. 영차 힘차게 더 힘차게 노를 저어라.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덜그럭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가는 갤리선이야. 돛을 달아 바람이 밀어주는 힘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투할 때는 돛을 내리고 노 젓는 힘으로만 나아가. 갤리선은 수천 년 전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까지 아주 오랫동안 서양에서 군함으로 쓰였어. 처음엔 노가 한 줄만 있었지만 차츰 발달해 2줄, 3줄, 5줄짜리도 생겨서 층층이 앉아 노를 저었지. 배를 부수는 무기 충각. 갤리선은 앞쪽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충각이라고 해요. 그 옛날 전투를 할 때 갤리선은 이 충각으로 상대편 배를 들이받아 부서지게 해서 침몰시켰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3단 갤리선. 노가 3줄로 놓여있는 3단 갤리선이에요. 3층으로 된 갑판에 노자비들이 줄지어 앉아 노를 저었어요. 돛, 바람을 받아 배를 나아가게 하는 장치예요. 임진왜란에서 맞붙은 거북선과 새키분해. 뱃머리 용의 입에서 화포가 펑. 불길과 연기가 화르륵. 배 옆구리에서도 화포가 펑펑. 갑판 위엔 칼과 송곳이 뾰족뾰족. 카푸리네는 일본 배지. 새끼분해. 갑판 위엔 칼과 송곳이 뾰족뾰족.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외적을 물리쳐 우리나라를 구한 거북선이야. 당시 외적이 타고 온 새끼분해는 아주 빠르고 날렵한 배였어. 빠르게 달려와 조총으로 팡팡 쏘면 이길 줄 알았겠지. 하지만 거북선이 앞장서서 화포를 펑펑 쏘고 판옥선이 뒤따르며 공격하니 꼼짝 못했어.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1592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장갑선이에요. 적의 총이나 활, 포를 막기 위해 사방을 튼튼한 판으로 둘러싼 최초의 군함이지요. 하지만 겉에 철판을 덧댄 철갑선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그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북선. 거북 모양으로 만들어 갑판 위에 덮개를 씌우고 송곳과 칼을 꽂아 적이 오르지 못하게 한 배예요.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서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음껏 공격할 수 있었어요. 스테키분해. 판옥선처럼 2층으로 되어 있지만 판옥선보다 낮았어요. 빠르지만 가볍고 약해서 잘 부서졌어요. 판옥선. 거북선과 함께 임진왜란 때 크게 활약한 군함이에요. 2층으로 되어 있어 녹군은 1층에서 노를 젓고 전투병사는 2층에서 전투를 했어요. 철갑을 둘러 방어력을 높인 버지니아호와 워리어호. 버지니아호가 증기를 뿜으며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 버지니아호는 증기로 움직인 최초의 철갑함이야. 사방을 철로 둘러싸 적이 쾅쾅 대포를 쏘아도 쉽게 부서지거나 불타지 않아 전투에서 이기기 쉬웠어. 워리어호도 그때쯤 만들어진 철갑함이야. 돛을 많이 단 범선이지만 대포를 막기 위해 겉을 철판으로 둘러쌌지. 최초의 철갑함 굴루아루. 최초의 절갑함으로 알려진 굴루아르예요. 1859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요. 거북선이 절갑을 둘렀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두 번째가 되겠죠. 버지니아호. 미국 남북전쟁 때 만들어진 증기의 힘으로 가는 철갑함이에요. 버지니아호 이후로 다른 나라에서도 범선이 아닌 증기로 가는 철갑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워리어호. 1860년에 만들어진 영국 최초의 철갑함이에요. 증기기관과 돛의 힘을 둘 다 이용했어요. 나치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 적의 군함을 발견하자 독일의 유보트가 바닷속으로 스르르. 눈치채지 못하게 적에게 다가가 어뢰를 슝 발사하면 조금 뒤 콱과강. 적의 군함이 박살나고 말지. 유보트는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의 배를 수없이 침몰시킨 악명 높은 잠수함이야. 다른 나라에서도 잠수함을 만들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잠수함을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독일이었어. 유보트는 무슨 뜻? 유보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해군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잠수함이에요. 처음엔 바다 밑에 배라는 뜻의 독일어 운터지 보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첫 글자 U를 따서 유보트로 줄여 부른 거예요. 유보트 2B형.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만든 잠수함이에요. 바다 위를 떠다니다 적을 발견하면 바닷속으로 잠수해 어뢰로 적을 공격했어요. 6급 잠수함.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만든 잠수함이에요. 독일의 잠수함 기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독일 잠수함을 본떠 만들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구축함. 트라이벌급과 1936형 구축함. 트라이벌급 구축함은 영국 상선들을 공격하는 유보트를 막기 위해 만든 군함이었어. 유보트가 바닷속 어디에 숨어서 어뢰를 쏠지 몰라 영국 상선을 따라다니면서 음파 탐지기로 주변을 샅샅이 살폈어. 그러다 유보트가 나타나면 폭뇌를 펑펑 쏘아 공격했지. 독일의 항공기나 구축함과 맞서 싸우기도 했어. 1936년에 만들기 시작한 독일의 1936형 구축함은 영국의 트라이벌급 구축함보다 크고 무장도 잘 돼 있었어. 하지만 영국에선 큰 활약을 하지 못했어. 전쟁 초기에 영국 함대에 거의 침몰당하고 말았거든. 재미있는 배의 이름. 드라이벌급의 드라이벌은 부족이라는 뜻의 영어예요. 드라이벌급의 배들에는 아프리딕,
코사크, 마오리, 에스키모, 줄르, 디타르, 베두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부족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래서 드라이벌급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첫 번째 군함인 아프리디오의 이름을 따서 아프리디급이라고도 부르지요. 드라이벌급 구축함.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 구축함이에요.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한 기관총과 유보트를 공격하기 위한 폭내와 어뢰를 갖추었어요. 1936형 구축함. 1936년에 만들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에 쓰인 독일의 구축함이에요. 가장 크고 강력했던 군함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함들.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바다의 전쟁을 결정지은 건 전함이었어. 당시엔 더 큰 대포를 가진 군함이 더 멀리에서 대포를 쏘아 콱광 상대편 배를 침몰시킬 수 있었는데 큰 대포를 단 배가 바로 전함이거든. 미국의 미주리오도 엄청나게 큰 대포를 가진 전함이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군과 싸워 항복시켰지. 당시 해군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이었어.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는 영국의 전함 중 크지는 않지만 빠른 전함이었어. 가장 큰 전함인 후드호가 독일의 전함 비스마르크호에 당해 침몰하자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는 끈질기게 뒤쫓아 비스마르크호를 침몰하게 만들었지. 미국 해군의 마지막 전함 미주리오는 아이오와급 전함의 네 번째 전함이자 미국 해군이 만든 마지막 전함이에요. 그때까지 바다에서의 싸움은 무조건 큰 대포로 상대편 배를 쏘아 침몰시키는 게 이기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항공기가 발달해 폭격을 해대자 전함은 꼼짝없이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 뒤 전함은 만들어지지 않고 대신 항공모함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미주리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전쟁에 참여한 미국 아이오와급 전함이에요. 일본이 이 배에서 항공문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6.25 전쟁에도 참전했지요.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전함이에요.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호를 뒤쫓아 폭격을 가하고 어뢰를 날린 것으로 유명해요. 비스마르크호는 당시 가장 큰 전함이었던 영국의 후드호보다 더 크게 만든 나치 독일의 전함이야. 싸움이 붙자 후드호를 향해 쾅 5발을 쏘니 후드호가 침몰해버렸지. 비스마르크호는 잽싸게 달아났지만 영국 군함들의 끈질긴 공격을 받아 결국 침몰하고 말았어. 후드호 영국이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전함으로 비스마르크호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컸으며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전함이에요. 비스마르크호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전함이에요.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어요. 나치 독일의 장갑 전함 그라프 슈페 펑 그라프 슈페가 쏘아대는 포탄에 영국의 상선이 맥없이 침몰해. 그라프 슈페는 독일이 개발한 작지만 강력한 장갑 전함이야. 전함보다 작아서 날렵하고 대포는 전함만큼 막강했어.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영국 상선을 침몰시켰지. 어느 날 영국 전함 3대와 마주쳤지만 그라프 슈페가 이겼어. 하지만 연료 탱크가 고장나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침몰해 최후를 맞고 말았지. 그라프 슈페의 최후. 그라프 슈페는 영국 해군도 인정한 작지만 강력한 전함이었어요. 포켓 전함이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였지요. 영국 함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하려고 우루과이 항구로 갔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항구 입구에는 영국 함대 여러 척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질게 뻔한 전투임을 한 함장은 해병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배와 함께 침몰했어요. 크라프 슈페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장갑 전함이에요. 매우 빠르고 강력해 많은 영국 군함을 파괴했어요. 유보트 잡는 소형 군함 플라워급 초계함. 플라워급 초계함도 독일의 유보트를 막기 위해 만든 군함이야. 바다 위에 떠다니다가도 어느새 바닷속으로 쏙 숨어버리는 유보트를 잡느라고 커다란 군함들이 쫓아다닐 순 없었어. 그래서 영국 해군은 비용도 적게 들고 작고 빠른 군함을 141척이나 만들었어. 그게 바로 플라워급 초계함이야. 유보트는 바다 위에서는 빠르지만 물속에선 느려서 보통 때는 바다 위를 떠다녔어. 그때 플라워급 초계함이 유보트를 발견하면 재빨리 쫓아가 기관총으로 두두두두 공격하는 거야. 물속으로 숨어버리면 폭뇌를 펑펑 쏘아 공격했지. 꽃 이름을 가진 초계함 플라워급은 우리말로 꽃급이라는 뜻이에요. 군함 이름을 튤립, 아네모네, 달리아, 크로커스, 베고니아 등 꽃 이름으로 지었기 때문에 플라워급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첫 번째 군함이 글라디올러스여서 글라디올러스급이라고도 불러요. 플라워급 초계함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만든 초계함이에요. 독일의 유보트에 대항하기 위해 빨리 만들 수 있는 작은 배를 고안해 만들었어요. 미국의 승리를 가져다 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엔터프라이즈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활약을 한 배야. 어느 평화로운 날 아침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을 공격했어. 수많은 군함과 비행기가 파괴되었지. 다행히 엔터프라이즈호는 폭풍 때문에 다른 곳에 있다가 폭격을 피했어. 이제 엔터프라이즈호가 나설 차례였지. 엔터프라이즈호는 일본군이 있는 곳으로 쫙 달려가 전투기들을 쌩쌩 날려보냈어. 전투기들은 쌩 날아가 두두두두 콱콱쾅 일본의 군함들과 전투기들을 박살내버렸지. 엔터프라이즈호는 미국이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웠어. 진주만 공격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이 갑자기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있는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아무 준비가 없었던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군함 12척, 비행기 188대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이 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은 마침내 항복을 했지요. 엔터프라이즈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미국의 항공모함이에요. 항공기를 수송하러 갔다가 폭풍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 진주만 공격대에 다행히 폭격을 피했어요. 캐터펄트 전투기를 날려보내는 장치예요. 새로운 형태의 군함 인디펜던스호와 UXV 쏴 물살을 가리며 나아가는 연안 전투함 인디펜던스호야. 앞에 몸통이 좁아서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뒤에 갑판은 넓어서 가장 큰 헬리콥터도 뜨고 내릴 수 있어. 작지만 함포와 기관포, 미사일, 폭뇌까지 갖춰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어. 영국이 개발한 UXV는 무인 항공기용 항공모함이야. 무인 항공기들을 쌩쌩 쏘아 올려 배 안에서 조종해 정찰도 하고 전투도 해. 사람이 타지 않으니 공격받아도 다칠 일이 없고 적들이 알 때쯤이면 벌써 멀리 달아날 수 있지. 앞으로는 이런 무기가 많아질 거야. 특이한 모양의 삼동선. 삼동선은 몸통이 3개인 배라는 뜻으로 가운데의 중심 몸통 양쪽에 보조 몸통이 하나씩 달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의 배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고
위쪽의 갑판을 넓게 할 수 있으며 파도가 쳐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사진은 삼동선인 인디펜던스 홀을 앞세워 올려다본 모습이에요. 인디펜던스 호, 미국에서 개발한 최신 연안 전투함이에요. 대형 헬리콥터를 실을 수 있고 작전을 위한 상륙정을 싣는 장치도 갖춰져 있어요. UXV, 영국이 개발한 무인 항공기 항공모함이에요. 보통 항공모함보다 작아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헬리콥터와 상륙정을 실을 수도 있어요. MQ-1 프레데터, 미국이 개발한 무인 항공기예요. 30시간 가까이 비행하며 위험한 곳을 정찰하고 미사일을 싣고가 쏠 수도 있어요. 자신만만 꼬마배, 나폴레옹을 물리친 전열함 빅토리호. 펄럭펄럭 빅토리호가 팽팽하게 부푼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나아가고 있어. 빅토리호는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이 탔던 배야. 나폴레옹의 프랑스 해군에 맞서 대포를 펑펑. 마침내 영국의 승리를 가져다 준 역사적인 배야. 빅토리호와 같은 군함을 전열함이라고 해. 나란히 한 줄로 서서 마주보며 대포를 펑펑 쏘며 싸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해골이 그려진 검은 돛을 단 배는 해적선이야. 빠르고 날쌔게 바다를 누비며 해적질을 했지만 전열함의 대포엔 꼼짝 못했지. 캐리비안의 해적. 캐리비안이란 카리브의 지역이란 뜻으로 중앙아메리카 옆에 있는 섬이 아주 많은 지역을 말해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던 시절 많은 배들이 짐을 잔뜩 싣고 그 근처를 지나다녔어요. 해적들은 카리브해의 섬에 숨어 지내며 배들을 덮쳐 물건을 빼앗곤 했지요. 그들을 캐리비안의 해적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빅토리호, 1805년 영국의 넬슨 제독이 타고 지휘해 나폴레옹의 프랑스 해군과 싸워 이긴 전함이에요. 대포가 104문이나 달려있고 선원 800명이 탈 수 있는 큰 배였어요. 브리겐틴 해적선, 세로돛을 다는 돛대 2개와 가로돛이 달린 범선이에요. 빠르고 가벼워 해적선으로 많이 이용되었어요. 자신만만 꼬마배, 유보트를 잡은 상선들. 제1차,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은 연합군의 군함만이 아니라 상선도 공격했어요. 상선들이 전쟁에 쓸 물자를 운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연합군은 상선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미끼배 큐쉽, 유보트를 꿰기 위한 미끼배예요. 고기 잡는 어선이나 물건 나르는 상선인 척 떠다니면서 유보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유보트가 다가오면 숨겨두었던 무기로 갑자기 공격해 침몰시켰어요. 유보트는 어뢰를 아끼기 위해 작은 배들은 바다 위에서 공격한다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큐쉽 옆에 영국 잠수함이 숨어 있다가 유보트가 가까이 오면 공격하기도 했어요. 왼쪽은 큐쉽 역할을 한 소형 어선 임벌리노, 오른쪽은 상선인 빅호노예요. 항공모함의 원조 캠쉽. 독일이 상선들을 공격하자 상선들도 스스로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상선들은 전투기를 싣고 다니기도 했어요. 공격을 당하면 전투기가 날아가 공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려면 활주로 없이 항공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발명하게 된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항공기를 밀어주는 캐터펄트였지요. 캠쉽이란 캐터펄트로 항공기를 쏘아 올리는 상선이라는 뜻이에요. 항공모함의 원조인 셈이지요. 트렌드 지식백과 군함에서 지켜야 할 금기. 해군들 사이에는 배에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금기라고 하는데 바다는 워낙 위험한 곳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위험에 빠질까봐 조심하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해군들 사이의 금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고양이를 죽이면 안 돼. 고양이를 죽이면 누군가가 죽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돛대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기 전이나 배를 타서도 고양이는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휘파람을 불어서도 안 돼.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는 절대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고 여겼어요. 휘파람은 바다의 신이 부르는 바람 소리와 비슷해서 휘파람을 불면 바다의 신이 자기를 흉내낸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폭풍우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해 중에는 절대 휘파람을 불지 않았어요. 생선은 절대 뒤집어 먹으면 안 돼. 생선을 먹을 때는 한 면을 다 먹어도 절대 뒤집어 먹지 않았어요. 생선이 배와 비슷하게 생겨서 생선을 뒤집어 먹으면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힌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퀴즈. 어느 군용배일까? 세계 최초의 장갑선이야. 거북처럼 생긴 모양에 앞에는 용의 머리 모양이 달려 있어서 그 입으로 대포를 펑 쏠 수 있어. 위쪽 갑판에는 칼과 송곳이 뾰족뾰족 솟아있지. 배의 옆면에는 대포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으로 대포를 펑펑 쏠 수 있어. 이 배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